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지난 시간에 방송작가이자 스토리텔링 전문가이신 한영미 선생님과 다운증후군 환자이지만 멋진 배우 활동을 하고 있는 강민희 씨를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양천구에도 약 2만여 명의 등록장애인이 계신데요. 우리와 함께 가족으로 이웃으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고나 질병, 고령으로 인한 중도장애인의 수가 늘고 있다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그분들의 재활과 삶의 현장 속에 조금이나마 힐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할 영화는 지난 시간 초대 손님이었던 다운증후군 배우 강민희 씨가 좋아했다는 배우 파스칼 듀켄이 출연한 영화 제8요일입니다. 영화 이야기 하기 전에 가수 조덕배의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 다가가면 뒤돌아 뛰어가고 쳐다보면 하늘만 바라보고 내 맘을 모르는지 알면서 그러는지 시간만 자꾸 흘러가네. 스쳐가듯 내 곁을 지나가도 돌아서서 모른 척하려 해도 내 마음에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대는 무지갠가 뛰어갈 텐데 벌벌 날아갈 텐데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아이처럼 뛰어가지 않아도 나비 따라 떠나가지 않아도 그렇게 오래오래 그대 곁에 남아서 강물처럼 그대 곁에 흐르리. 뛰어갈 텐데 날아갈 텐데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뛰어갈 텐데 날아갈 텐데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아이처럼 뛰어가지 않아도 나비 따라 떠나가지 않아도 그렇게 오래오래 그대 곁에 남아서 강물처럼 그대 곁에 흐르리. 뛰어갈 텐데 벌벌 날아갈 텐데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뛰어갈 텐데 날아갈 텐데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뛰어갈 텐데 날아갈 텐데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뛰어갈 텐데 날아갈 텐데. 이 영화는 1996년 프랑스와 벨기에에서 상영되고 그해 칸느 영화제에 출품된 작품인데요. 우리에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영화입니다. 주인공 아리는 매우 성공한 긍정과 행복을 전하는 유명 강사입니다. 항상 자신 있는 모습으로 생활 속에서 남들에게 신뢰를 주고
눈을 마주하고 웃음을 통해 진실한 세일즈를 해야 한다고 강의를 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 스스로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위해 포기한 것들, 별거 중인 아내, 떨어져 지내는 아이들에게도 소극적이고 무관심한 아빠. 그는 자신이 가르쳤던 행복을 정작 자기 삶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다른 주인공 조르주는 어눌한 말투, 독특한 외모, 약간 괴팍스럽고 피하고 싶은 다운 증후군 환자입니다. 염색체 이상으로 생기는 질환으로 지적 능력이 저하되고 신체적 외모로도 금방 알아보게 되는 장애인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진정한 행복의 조건에 대해 천사의 병을 가진 조르주를 통해 보여줍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아이들을 만나지 못해 상심한 아리는 빗길에서 운전하다 무언가를 들이받고 맙니다. 조르주의 강아지를 치는 사고를 내고 수습하기 위해 차에 태우고 나서야 요양원을 도망 나온 다운 증후군 조르주를 알아봅니다. 그런데 조르주는 극심한 초콜릿 알레르기가 있어 늘 곁에서 보살펴야 하는데 아리는 서둘러 헤어지려고 하지만 강아지를 묻어주고 할 수 없이 목적지인 조르주의 엄마 집까지 여정을 함께하게 됩니다. 기분 좋으면 좋다고 하고 싫으면 싫다고 마구 소리를 질러대고 하고 싶은 건 행동에 옮기고 아이처럼 솔직한 조르주를 보며 아리는 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사회의 정해진 기준에 맞추어 살아왔던 셀러리맨 아리로서는 상상조차 못할 모습이었죠. 매일 거울을 보며 가짜 웃음만 웃었던 아리는 어느새 조르주와 함께하는 동안 진짜 웃음을 터뜨립니다. 여러 사건 사고 끝에 조르주의 집에 도착했지만 이미 엄마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누나는 장애를 가진 동생을 거부합니다. 조르주는 엄마가 벌써 돌아가셨지만 사실을 믿지 않고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한 것이었지요.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고 화가 난 아리는 혼자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둘 다 이미 아무도 곁에 없고 버려진 상황에 떨어지려고 해도 마음만은 쉽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아리는 결국 마음을 열고 조르주와 함께 여행을 하며 행복을 배워갑니다. 지저귀는 새소리, 발을 간지리는 바닷물, 무당벌레의 날개짓, 따사로운 햇살, 코끝을 스치는 바람 같은 짧은 순간에도 행복이 깃들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리의 딸 알리스의 생일날, 조르주와 아리는 집 앞에서 해변에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불꽃놀이로 최고의 생일 선물을 선사하자 얼어붙은 가족의 마음을 녹여 아리는 가족의 폼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리를 보내고 돌아선 조르주도 그토록 보고 싶었던 엄마에게 가기 위해 건물 옥상에서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뛰어내립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사랑한 하늘나라 엄마의 품에 안깁니다. 이 영화는 1996년에 칸느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했는데요. 제목 제8요일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루 쉬신 후 세상을 다시 보니 뭔가 부족해 제8일에 사랑과 미소로 가득한 조르주를 창조했다고 상상해서 지은 제목입니다. 힘들고 지친 행복하지 않던 아리를 구해준 건 조르주의 천사와 같이 때묻지 않은 영혼과 여행을 통해 발견한 기적 같은 행복이었죠. 마지막이 슬프지 않고 엔딩 장면이 아름답도록 기억하게 만든 건 아마 이 음악 덕분일 겁니다. 영화의 OST로 나왔던 노래로 아주 오래전 스페인 출신의 테너 가수 루이스 마리아노가 부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엄마입니다. 조르주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로
영화 곳곳에 흐르던 감미로운 샹송입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지금까지 JR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화와 음악으로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Maman, c'est toi la plus belle du monde. Aucune autre à la ronde n'est plus jolie. Tu as pour moi, avoue que c'est étrange, le visage d'un ange du paradis. Dans tous mes voyages, j'ai vu des paysages, mais rien ne vaut l'image de tes beaux cheveux gris. C'est toi, maman, la plus belle du monde, et ma joie est profonde lorsqu'à mon bras, maman, tu mets ton bras. Maman, c'est toi la plus belle du monde, car tant d'amour inonde tes jolis yeux. Pour toi, c'est vrai, je suis malgré mon âge le petit enfant sage des jours heureux. J'avais fait des rêves où l'on m'aimait sans rêve, mais les rêves s'achèvent et toi seul m'es resté. C'est toi, maman, la plus belle du monde. Et lorsque tout s'effondre autour de moi,